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속닥속닥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던 저희 소중한 송국 회장님이 없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무서운 상황인데 송국이의 누나의 직장 동료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송국이 누나가 지금 이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송국이도 지금 일단 누나 결과 나오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 토요일 날 결과 나오니까 주일 날 영상 보실 때는 벌써 상황이 다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아무튼 또 위에서 또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도 이제 수능 시험을 친 친구 또 수시 또 실기 시험을 마치고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친구들도 다 수고 많았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또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마음의 소망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또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한다고 또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오늘도 또 변함없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영화는 무간도입니다. 무간도. 네, 2002년도에 나온 영화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개봉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반기 교육 때 이제 이 영화를 같은 군인 동료들과 함께 훈련병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은 유희광, 맥조휘 공동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들 필모를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영화는 이 무간도더라고요. 유희광은 이거 빼고는 풍은 정도 영화, 맥조휘는 삼국지 명장관우 이 정도 영화가 있는데 무간도 3부작들에게 있어서 대표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연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유덕화와 양조위 두 주연이 이제 투탑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황추생이라는 배우와 증지위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름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홍콩 영화에서 많이 낯이 익은 배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간도 1, 2, 3까지 나와 있는 영화고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무간도 1에 이어서 이제 무간도 1의 이제 프리퀄이죠. 그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무간도 2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무간도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일컬어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 느와르의 부활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콩 느와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일단 먼저 느와르라는 단어는 그 뜻이 프랑스어인데 검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느와르 영화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영화의 어떤 미장센이나 영화의 어떤 질감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어둡고 명암이 좀 잘 대비되고 어떤 그림자나 실루엣이 좀 잘 등장하고 내용이 좀 묵직한 느낌의 좀 건조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보통 이제 느와르 장르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다루는 소재 역시도 뭔가 좀 범죄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느와르라고 하면 범죄 느와르 혹은 이제 액션 느와르 같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명한 영화들을 몇 개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 택시 드라이버,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런 영화들이 있고 중국의 느와르라고 하면은 영웅본색, 첩혈상웅, 천냥지구 같은 영화들 뭔가 미국의 느와르보다는 중국의 느와르 영화들이 굉장히 좀 동적이고 액션 느와르 쪽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홍콩의 느와르, 액션 느와르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97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홍콩이 중국으로 다시 반환이 되면서 많은 중국의 유명한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헐리우드로 떠나버리죠. 더 이상 홍콩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좀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 이동했었던 감독으로는 오우상 감독, 존우 감독이 있고
배우들 중에서도 뭐 성룡, 뭐 이연걸, 주윤발 굉장히 유명한 많은 배우들 감독들이 이제 홍콩이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켰던 것이 이제 뭐 느와르 쪽으로 감독으로는 두기봉이라는 감독이 유명하고 뭐 미션이라든지 대행동, 흑사회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한국 영화 독전의 원래 원작이었던 마약전쟁 같은 영화들을 찍으면서 유명했던 감독 두기봉이라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성치 감독이 뭐 소림축구, 쿵푸어슬 같은 영화들을 찍으면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느와르 그 이전에 있었던 느와르라는 장르가 굉장히 너무나도 동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비슷한 내용에 비슷하게 그 홍콩 느와르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과장된 액션과 과장된 감정과 막 그런 막 계속해서 권총을 쏘아도 뭐 총알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질려하던 와중에 더 이상 이제 느와르라는 장르가 그렇게 인기가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는 와중에 이제 나왔던 영화가 2002년에 나오니 무간도라는 영화이고요. 네, 이 무간도라는 이 영화는 굉장히 이전에 홍콩 느와르라는 다르게 뭐 두기봉 감독의 영화도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 감정의 과잉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게. 그런데 이제 두기봉의 느와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액션에 치중해 있는 영화인데, 무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션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떤 그 분위기와 어떤 감정선들, 그리고 주인공들의 고뇌, 약간 철학적인 어떤 사색들, 뭐 어떤 그런 느낌의 굉장히 정적이면서 분위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집중하게끔 몰아가는 어떤 그런 느와르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또 앞으로의 영화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같은 각본을 가지고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얼마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상을 할 때 이 마틴 스콜세지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헌사를 바쳤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기립박수가 나왔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마틴 스콜세지가 이 무간도와 같은 각본을 가지고 리메이크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 디파티드라는 영화인데, 같은 플롯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었던 그 신세계라는 영화도 굉장히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줄거리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유덕하와와 양조위. 한 명은 경찰인데 조폭 내부의 스파이로 들어갔고, 또 한 명은 조폭인데, 중국의 조폭, 홍콩의 그 삼합회 유명하죠. 조폭인데 경찰 내부의 스파이로 들어갔어요. 조폭인데 경찰이 된 게 유덕하고, 경찰인데 조폭이 된 게 양조위입니다. 이 두 인물이 각자의 신분을 숨기고서 상대방의 그 조직 내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스를 잡으려고, 또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영화 줄거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이제 한 번씩 상대방의 보스를 이렇게 잡을 뻔했던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긴장감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이제 영화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거는 뭐냐면 경찰국장인 황국장이라는 인물이 결국 삼합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찰국장이 죽고 나면은 이 주인공 양조위가 지금은 조폭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로 조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 아무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조위가 그 황국장이라는 경찰 자신의 어떤 선임 황국장이 이제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 떨어져 죽는 장면을 딱 보면서 양조위가 보였던 그 표정 연기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경찰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참 혼란스럽고 어떤 충격에 빠졌던 그 양조위의 표정, 가장 어떤 좋았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양조위는 결국 자신이 경찰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의지하게 된 것이 바로 경찰 내부에 있었던 유도카, 사실은 조폭이죠. 유도카였는데 또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양조위가 그 유도카가 사실은 조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두 명이 대치하는 옥상신이 나오는데 결말은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또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이 무간도라는 제목인데, 무간도라는 이 제목은 그 불교의 어떤 책에 있었던 그 문장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지옥을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무가 이 없을 무자의 간이 이제 간격 할 때 간자라고 하는데, 간격이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과연 이 무간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유도카와 양조위 모두 그 무간지옥에 빠져있는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양조위는 굉장히 좀 우수해치한 눈빛과 그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양조위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고뇌하는 듯한 어떤 표정으로 그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간지옥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 잘 알 수 있고, 유도카라는 인물은 사실 영화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나갈 어떤 방향을 정하고서 막 달려가는, 성취해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무간지옥에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잘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무간도 3에 가면은 이 또 유도카가 정말 고통받는 걸 또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간지옥이라는 것, 무간지옥과도 같은 그 고통에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이 과연 내가 속해 있어야 할 곳인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서 어디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간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루이제 진저라는 여성 작가가 쓴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는 꿀벌, 그 벌통 속에 그 벌처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문장이 기억이 남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특히 양조위라는 인물은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당연하죠, 경찰인데 조폭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어쩌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이 내가 속할 곳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 질문은 홍콩이라는 도시의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같은 내용을 리메이크한 디파티드라는 미국의 영화에서는 이런 정체성이 혼란의 내용은 그렇게 전면에 드러나진 않거든요. 홍콩이 아시다시피 영국에 100년 동안 이렇게 양도가 되었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홍콩인들이 가졌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 나는 영국인인가? 나는 중국인인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체제는 과연 자본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 이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이 어쩌면 홍콩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이 무간도라는 영화에서도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죠.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모두가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삶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고, 내가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어쨌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비추어 보고 투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양조위라는 인물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황국장 경찰이 죽는 순간 그가 보여줬던 그 충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인물인 것 같다. 우리도 양조위처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정체성이 어떤 분명한 뿌리를 받고 우리가 분명하게 속할 곳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나 혼자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것 같다.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의 혼란과 이 고뇌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의 어떤 청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불안정성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뇌와 정체성의 혼란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나 혼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설 수 있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나 홀로 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 같고, 그것은 어쩌면 근대주의의 어떤 허황된 환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양조위가 이 황국장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그래도 자신이 나갈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주님만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나의 갈 길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참 불안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것들을 극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속닥속닥은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선곡이 또 다음 주에는 누나 선곡이 다 건강하게 또 같이 결과가 나와서 이 자리에 선곡이랑 같이 또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또 주일날 거룩한 주일인데 또 예배, 온라인 예배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힘과 또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